이론상으로는 72시간, 3일에 한 번씩 양치를 하면 돼요. 성인의 입안에서 생기는 거 딱 3개만 들고 왔어요. 오늘은 첫 번째로 치아후식, 이건 충치고요. 두 번째로 치주병, 풍치. 세 번째는 치경품 망원증. 이건 조금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요 치아에 목이 패여 있는 걸 말해요. 첫 번째 치아 우식증부터 설명할 건데, 충치가 조금 달라요. 저희 한 40세 전으로 생기는 충치랑은 좀 모양이 달라요. 왜냐면은 치아 목 부분에만 생겨요. 저희가 씹는 면에 주로 생겼었는데 어릴 때는 요게 치아가 엄청 단단해져요. 나이가 지나갈수록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노인의 치아가 더 단단한데 그러다 보니까 씹는 면은 안 썩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가잖아요.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 약한 치아 부분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충치가 생기는 원인은 당연히 세균 때문이고, 이 세균이 생긴 이유는 음식물이 입안에 씹고 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치아를 싸고 있는 얇은 막 같은 게 생겨요. 얇은 막 같은 거. 여기에 세균이 살면, 원래는 세균이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입안에 살 수 없는데 요런 막이 생겨버리면은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치를 하는 이유도 이 막이 생기는 걸 다 닦아내려고 양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안 생기게 양치하셔야 되는데, 치면세균막이 뭐냐면 눈으로 보면은 염색한 거예요. 요거를 저희가 닦아내려고 양치를 시키는 거고, 그래서 요런 치면세균막이 양치로 지도가 잘 되면 좋겠지만 요게 진행이 되면은 치석이 됩니다. 치석이 되면은 치석 껴있잖아요. 근데 양치 열심히 하라고 해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치석 단계까지 와버리면은 스스로 뗄 수 없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스케일링 받으러 오셔야 된다. 혹시 입안에서 치석이 보인다 그러면은 관리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그러면은 어르신은 이제 스케일링 한번 받으러 가실 때 됐구나 하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무료 노인 스케일링 만 65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요런 거 있다 하고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설명할 거는 치주병. 치주병이라고 하면은 풍치라고 어르신들은 많이 하는데, 바람만 부려도 시렵고 치아가 흔들린다고. 풍치. 원래 이게 살짝 조금 더 이뻐야 되는데 살짝 핑크색이거든요. 잇몸이 조금 튀어나온 두드러진 부분이 보이고, 그 말은 잇몸이 좀 부어있다는 뜻이고, 무엇보다 가장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잇몸이 내려가 있죠. 요렇게 잇몸이 내려가 있어요. 염증이 생겼다가 줄었다가 생겼다 줄었다 하는 만성염증인데, 요런 특징 보이면은 어르신이 조금 풍치 앓고 있다, 치주병 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치주병, 풍치는 왜 생기냐? 치면세균막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조금 닦아야 된다는 막이, 세균으로 된 막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생겨요. 그게 치아 쪽으로 가면 치아가 썩고, 잇몸 위로 가면 잇몸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을 인해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 치주병. 어떤 걸로 증상을 좀 발견하시면 좋냐면, 잇몸이 좀 붉게 부어있다, 아니면 흔들리는 치아가 있다, 아니 입에서 냄새가 난다, 치아가 길어 보인다. 이거는 잇몸이 내려가기 때문에 치아가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있거나, 찬 거 아니면 뜨거운 거에도 좀 예민하시다, 양치할 때 자꾸 피가 나신다고 한다, 아니면 입안이 좀 텁텁하다. 근데 이건 애매한데 요게 제일 분명합니다. 양치할 때 주로 입안에서 피가 난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치주병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설명드려야 될 게 이솔질을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는 살짝 잇몸 염증이 있을 때, 방금 설명드린 치주병 조금 있어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잇몸 마사지하는 양치를 설명드릴 거예요. 어느 방식이냐면 이렇게 치아의 절반, 칫솔보가 가운데로 잘랐을 때 치아의 절반, 잇몸의 절반 걸치게, 이런 상태에서 살살살, 이건 잇몸을 양치하는 거기 때문에 세게 하면은 잇몸이 다치세요. 치아 사이에 칫솔모가 들어가줘야 돼요.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야 되는 거라. 그리고 조금 이제는 임플란트나 오찰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임플란트 사진을 보면은 요 살짝 구멍 같은 게 보여요. 이게 이런 분들 특징이, 임플란트의 특징이 조금씩은 뼈가 내리거든요. 뼈가 녹아내려요. 조금씩. 한 1년에 0.1mm? 엄청 조금씩이긴 한데, 이게 10년이 쌓이면은 이렇게 살짝 눈에 보일 만큼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주로 저기에 음식물이 껴서 오시니까 이런 분들 하는 양치도 조금 달라요. 이제 관리법 중에 몇 가지 도구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치간칫솔. 치간칫솔은 치아 사이를 뚫는 건데, 이것도 조금 잘 쓰셔야 되는 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살짝 원래는 넣고 톱질을 많이 하시거든요. 치아 사이에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치아 사이에 그냥 넣었다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살짝 조금 더 디테일하게 치아에 붙여서 넣고 나온다, 요걸 설명드린 거고, 원래 이 안에서 왔다 갔다를 하면은 잇몸이 많이 다쳐요. 치실도 똑같은데 이렇게 가운데서 많이 다치니까 그냥
넣었다가 빼기. 근데 아셔야 될 게 이게 잘 안 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쿡쿡쿡 찌르시는 분이 있어요.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작은 사이즈를 사라고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그냥 넣었을 때 들어가는 정도, 그 저항 없이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를 고르셔서 넣었다가 빼기, 이렇게 사용하셔야 된다고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치실. 방금 있는 치간 칫솔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치실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치실 쓰는 거는 일단 핸들 달린 타입은 굳이 설명 안 할게요. 핸들 달린 타입은 손잡이 달린 거 넣었다가 빼면 됩니다. 근데 이 치실은 조금 길게 50cm 정도 길이로 끊어서 여기 한 손가락에 한 4바퀴, 3바퀴씩 감으세요. 양쪽에. 그 다음에 이거 감고 짧아질 때 한 5cm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입안에 넣을 건데, 이것도 방금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냥 넣은 다음에 빼야 돼요. 내리고 올리고만 해야지 이 안에서 이렇게 톱질을 하면은 잇몸이 많이 상해서 돼요. 요런 것들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 때문에 잇몸 다쳐서 오면 되게 곤란하거든요. 염증도 아닌데 상처 나서 온 거라서 이렇게 요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전동 칫솔. 요거는 생활지원사분들이 담당하실 정도면 거동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저희가 전동 칫솔이 원래 어린 아기들 아니면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 대상으로 나왔는데, 아이들은 살짝 손가락 근육이 덜 발달해서 이런 자세한 움직임을 하기 어려워요. 문질문질 닦는 게. 근데 반대로 어르신들은 이제 근육이 퇴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 비슷한 세세한 운동을 어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줄 전동 칫솔, 이런 거 혹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은, 지원 품목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거 넣어주셔서 하나씩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되게 권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드릴게, 스케일링.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지만 잇몸 염증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염증을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살짝 잇몸 아래까지 닦아주는 좀 전문적인 치료, 그게 스케일링이니까 스케일링 한번 받으러 오시라. 염증이 있으면 받으러 오시라. 양치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 그래도 한번 받으러 오시라고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치경부 마모중. 요거는 제가 앞에서 대충 설명하긴 했는데 치아 목 부위가 패인 거. 요거는 저보다는 선생님들이 좀 더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는 습관에서 오는 거거든요. 양치하는 습관이 세거나 세게 문지르거나 아니면 앙 물고 계시는 분들, 이갈이 하시는 분들, 이런 건 제가 일일이 못 봐요. 이갈이가 있는지 어쩐지 잘 입안에 다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 못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치아에 패여있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통 나타날 때 3개, 4개, 많으신 분들은 10개 이렇게 떨어져 가기 때문에 요런 거 혹시 발견하시면은 요거는 습관을 고치셔야 된다. 치료도 중요한데, 치료는 해봤자 이쪽이 자주 떨어지는 부위라 해도 그냥 다시 복원될 수 있고 똑같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습관 교정이 1번이거든요. 이런 증상은.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치아를 본다면 어르신 좀 이가시는 습관 있으세요? 한번 여쭤보시고, 아니라고 하시면은 그럼 양치를 좀 세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양치 지도를 좀 살살 하라고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충치, 풍치, 그리고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처음 듣는 그것까지 3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칫솔질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하루에 3번씩 하라고 권하잖아요. 사실 요 치면 세균막이 더 성장해서 치석이 되고 세균 덩어리가 되기 위해선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72시간.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72시간, 3일에 한 번씩 양치를 하면 돼요. 완벽하게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양치를 할 수 있다면. 근데 보통의 분처럼 방금 이렇게 양치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9번이라는 횟수를 늘려서 안 닦이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여러 번 양치를 차라리 권해드리는 게 나아요. 양치 방법을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르신들이 주로 횟수가 갈수록 주시더라고요. 틀니는 전체 틀니랑 부분 틀니가 있어요. 근데 이 걸어 쓰신 분들은 되게 중요한 게, 치아가 하나 빠지면은 틀니를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치아가 줄수록 엄청 불편해하세요. 특히 아랫니가 틀니로 만들어서 아무리 잘 맞추어도 완벽하게 맞추기 어려운 부위예요. 쉽게 빠지기도 하고 움직임이 더 많기도 하고 근육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아래쪽 치아는 꼭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니 만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틀니 만들기 전에는 좀 이거는 미리 혹시 만들고 싶으시다 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 치과의사가 조금 틀니를 최대한 잘 만들려고 잇몸을 누르고 혀를 움직여달라, 입을 벌려달라, 이런 여러 지시를 하는데 그걸 좀 들어주시라. 그걸 잘 들으셔야지 좀 움직일 때 모양을 본을 잘 떠서 안 빠지는 틀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건 7년마다 보험이 된다. 근데 7년마다 보험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위에 아래가 따로 해요. 위에 틀니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래는 본인 치아가 있는데 위에 치아가 없다.
그러면은 위에만 하실 수 있어요. 그 65세 이상입니다. 만 65세 이상 이것도. 그러니까 보험 시기 잘 맞춰서 하시고, 적절한 치료 시기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잇몸 뼈가 기능을 안 하면 녹아요. 제가 방금 임플란트 심으면 뼈가 녹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훨씬 빨리 녹습니다. 그러니까 틀니를 맞추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 부분 치아의 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위에는 엄청 빨리 사라지니까 좀 치아가 빠졌다 뺐다 하면은 그대로 놔두시지 마시고, 살만하다고 되도록이면은 치료 시기를 딱 맞춰서 바로 틀니를 올리셔라. 틀니가 아니어도 되니까, 뭐 보철 임플란트 다 괜찮으니까 그 부위를 놔둬버리면 뼈 때문에 나중에 곤란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틀니 만들어 갈 때는 꼭 가까운 치과. 왜냐면은 한 6번, 7번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 치과를. 근데 멀리 있으면은 중간에 간둬버리신 분이 있어요. 보험 틀니 하시다가. 근데 당황스러운 게 그거는 이동이 안 돼요. 틀니 제작 중에는 병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제일 가까운 데 가시고, 거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조금 가까운 병원 위주로 가셔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관련 법률을 설명하자면 임플란트 틀니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틀니를 만들면은 좀 겪는 잇몸이 치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잇몸은 좀 부드럽잖아요. 치아는 단단하죠. 대신하려면 잇몸이 고생을 좀 해야 돼요. 틀니에 익숙해지는 방법, 이거는 틀니를 다 만들고 나서 완전 틀니가 나오면은 조금 어르신들이 상상하는 게 있어요.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겠다 하는데 밥을 잘 못 먹어요. 이게 김치? 그냥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어금니에 올려놓고 씹어 먹을 수 있는 건 먹을 수 있는데, 살짝 찢어 먹어야 되는 거는 김치나 뭐 나물, 이런 식이섬유 가득한 거는 조금 드시기 어려울 수 있다. 너무 먹고 싶다 하면은 조금 잘라서 드시는 게 나아요. 조금 짧게 잘라서. 그리고 틀니는 닦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런 틀니 전용 칫솔을 쓰는 것도 좋고, 치약을 쓰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치약에는 자그마한 돌멩이가 들어있어요. 그 돌멩이가 들어있어서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요 치약이 틀니는 갈아버립니다. 너무 돌이 단단해서. 그렇기 때문에 치약이 아니라 퐁퐁. 의외로 하는데 이게 퐁퐁을 하고 물로 깨끗이 닦기만 하면 괜찮으니까 진짜 꼭 이걸로 닦으라고 말씀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주무실 때 찬물에 담가주시라. 그리고 소독한다고 뜨거운 물에 넣으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된다. 이 돌에도 약하지만 뜨거움에도, 뜨거운 열에도 엄청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아니라 틀니 넣을 땐 항상 찬물. 그리고 주무실 때 넣어달라는 게, 원래 틀니가 딱 식사할 때만 끼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 빼야 되는데, 그러면 바깥일 보실 때 너무 불편하시니까 바깥일 보실 때도 끼시고, 다음에 식사하실 때 끼시고, 집 안에 계실 때는 빼시고, 이렇게 있어달라고 설명해 주세요. 직접 방문해서 가시잖아요. 그때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어르신은 이제 끼고 계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그냥 빼고 편히 계셔주시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은 치아, 이거는 부분 틀니 쓰시는 분들 말씀드린 건데, 남은 치아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니까 치아 관리를 성실히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열 같은 거에, 뜨거운 거에 틀니는 많이 변형되니까 그런 데 두지 않고 찬물에 담가주시죠. 그리고 가장 설명드릴 게, 이렇게 치아도 하나도 없고, 몇 개 있어요. 한 3개, 4개 있고, 근데 막 부러져 있고, 그리고 틀니는 없다고 하시고, 이런 어르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치료 시기가 중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놔두면 뼈가 다 녹아 내려버릴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어르신들이 보인다. 근데 어르신 치과 가기 너무 싫어하신다. 그러면은 뭐 스케일링 받으시라 하던가,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좀 치과 쪽으로 보내주세요. 틀니 이런 사업도 있다고 설명드리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요런 어르신 발견하시면 꼭 치과나 보건소 가시라고 말씀 한 번 더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